자, 전체 시장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뭐 상당합니다. 주력주 기준에서 움직임이 월등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리고 어제 뭐 심사숙고해서 공격적으로 유입한 알테오젠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에 반해서 지금 뭐 KB금융, LG노텍 좀 짜증스러운 조종의 주력주 기준에서 현대차의 흐름이 좀 버겁죠. 물론 뭐 삼성전자도 버겁습니다만 이 정도 흐름이라면 뭐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이진 않아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일단은 반도체 쪽의 비중이 월등히 많은데 시장에 대한 해석이 부정적이다라고 한다면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하이닉스의 탄력이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니케이 쪽이 0.76% 하락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쪽이 0.64, 0.41 나스닥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의 하락률 기준이 되고요.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에 테슬라 쪽이라든가 그리고 알파벳 쪽의 실적이 나와줬는데 테슬라 쪽의 기준은 부정적이에요. 4%대 시간에서 급락이 나온 것까지 제가 들여다봤고 그 이후에 그러면 뭐 지금 바로 좀 확인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쪽을 우리는 좀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애플 쪽의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연동이 되지 못하네요. 테슬라가 7.7%까지 낙폭이 확대된 상태에서의 미국장의 기술주들에 대한 선물, 시간의 선물의 약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테슬라가 7.7%의 하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하락인데 그거는 실적 발표 나오고의 그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의 흐름에 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나. 그러니까 우리 쪽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 대한 IR 부분이 항상 분기 실적 나온 그달에 말일날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말일날 이번에도 이제 IR이 있어요. IR이 있고 그 IR 때에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슈 범위를 매우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기준에서 어제 13시 15분에 13시 25분이죠. HD 현대일렉의 실적 발표 뭐 알고 있었던 어닝 서프라이즈란 말이에요. 맨 마지막까지 기준의 실적 전망치를 뭐 지속적으로 이제 상향시킨 부분의 기준이 되니까요. 그런데 일단 어찌됐든 그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준 거죠. 슈팅이.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해석을 해보시면 조금 이따 들여다볼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예요. 고점 대비해서 11% 밀렸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게 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원체 이제 변동률이 제한적인 종목의 낙폭이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거죠. 하이닉스 기준은 내일 실적 발표예요. 내일.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IR도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IR을 뭐 진행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잠정 실적을 항상 분기 끝나면은 이제 바로 잠정 실적을 첫 번째 주 금요일 정도,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내주고 그리고 이제 말일날 IR을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와 함께 IR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보면서 일정 부분들을 설정해서 보시면 돼요.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쪽 보시면은 일정 부분들이 나와요. 실적 발표 주간 단위의 일정 부분이. 근데 일부러 이제 공시 내용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조하시고
어, 뭐 현대차 기준도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기아가 이제 26일이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도 일단은 말일날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주력 85%의 비중까지의 설정 범위에 있어서 얘도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나오는데 내일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85% 비중의 종목군들은 공시로 잘라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그 인베스트닷컴이나 이런 쪽의 공시 내용을 참조해서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현대차 부분의 지금 낙폭도 좀 너무 과도하다. 근데 그 낙폭의 핑계거리가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좀 승기가 잡혔다의 기준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그러한 내용들이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나오다 보면 왜 밀려 또 혹은 왜 올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르는 거 실적 좋아서 오르는 거 누가 몰라요? 알잖아요. 저평가예요? 아니죠.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전에 종전이 빨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취임식 하기도 전에 종전시켜버리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것 때문에 이제 재건 업체들 뭐 슈팅도 나왔고 오늘 또 급격히 또 조정도 받고 하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럼 그것이 부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어제 장중 개장 초에 약세였거든요. 현대로템 오버슈팅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그 이슈 범위들에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실은 지금 81,900원 찍고 돌리는 그 1%의 흐름에 매수 사인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에 좀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시황 링크 부분은 우리 이제 그 올려주시는 분들 그냥 압축만 해서 링크까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압축만 해서 올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저쪽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략 부분을 공개적으로 녹화를 하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도 뭐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차익 실현 범위에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어떻게 고려를 하느냐의 기준인데 지금 수급 범위가 얘는 이제 그 프로그램 쪽을 병행해서 놓고 보잖아요. CLS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범위가 이제 좀 매도가 축소된 분위기예요. 어제 슈팅의 부분은 어제 하루 기준의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거고 뭐 사실상 사상 최대치 고점 36만 3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우린 따라 붙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어제 슈팅 나왔다고 양봉인데 거기서 이제 뭐 잘라내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오늘 기준의 프로그램 수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뭐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어제 기간처럼 근데 그 부분의 흐름이 일단은 어찌됐든 매도 범위가 형성됐는데 8%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밀리면 그러면 차익 실현을 좀 단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양봉이면 안 팔더라도 그런 기준의 설정 범위였고 재편입 기준은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을 하고 지금 재룡전기도 뭐 어제 정리의 기준을 잡아드린 단가보다 눌려 있어요. 얘도 뭐 10만 7천 원까지 올라갔던 설정 범위였고 근데 둘 다 이 종목이나 LS 일렉트릭이나 수급 범위가 이제 좀 불편해서의 기준입니다. 결론은 주가가 올랐던 내렸던 간에 뭐 우리가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6월 뭐 그 정도 들어오신 분들, 뭐 5월에 들어오신 분들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결론은 주력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얘는 건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방송에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나갈 때에도 작년 10월 포트입니다 해서 이제 가지고 나갈 때 LG화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진즉에 이제 우리는 일단 어찌됐건 이제 비중을 다 정리를 하는 상태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을 정리를 했음에도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에 그 기준의 누적 수익 범위가 뭐 요 정도입니다. 그런 그 맥락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지난해 12월, 1월 기준에 좀 윤정두가 또 건방을 떨었죠.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도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DX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57%, 뭐 30%입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비중 계속 줄여나가는 기준이었고, 얘네들 빼고 나서야 지금 누적 수익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계셔도 이 정도의 수익입니다. 비중을 잘 보십시오의 기준에 현대차, 하이닉스 위주에서 비중이 다 채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사실 저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봤었고,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집중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싹 정리 기준 잡아놓고의 그 설정 범위인데, 어찌됐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일렉트릭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 부분에서 우리는 공포감을 굳이 가질 이유가 없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지금 이렇게 보려고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그렇게 진입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주 내내입니다. 지난주 내내 공개적으로 방송에서든 뭐 전체적으로든 계속 오픈해드렸고, 당연히 이제 우리 기준에서 이제 매수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강도 있게 잡아갔던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 주력주의 설정 범위의 기준을 주봉으로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볼게요. 수급까지,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려 있는지의 기준. 뭐 좀 많이 아프긴 해요. 삼성전자의 고점 대비해서 6%대 하락이라는 거는 적지 않은 하락입니다만, 그간 시장 대비해서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 그리고 누적적인 수급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과한 조정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힘들더라도 감내해야 되는 그 수준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2,700원까지 최근 내에 보기 힘들었던 가격까지 또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3주 내에 가장 저점 부분까지. 근데 그 슈팅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정체 상태의 과매도기 때문에 충분하게 편입의 기준 설정하셔야 되고, 저 위치는 뚫린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신고가가 다시 나온다라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시장 지수는 못 움직여요. 최근에 고점 대비 시장이 밀리니까 어때? 다 밀리죠.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뭐 18%대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꼬리 살짝 달고인데, 내일 개장 전에, 그러니까 9시 땡 기준인데 개장 전에 이제 실적이 나와요. 그 실적이 나오는 기준의 하이닉스 설정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매우 긍정적인, 그러니까 뭐 HD 현대일렉트릭만 실적 나오고 뭐 슈팅이 나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찌됐건 그 알파벳의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눌려 있다 할지라도, 알파벳에 대한 해석 범위가 부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 AI 관련된 성장성,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실적 예상치 컨센서스를 뭐 소폭 상회를 했다, 소폭의 기준이다, 아니야. 그래서 빅테크 실적 쇼크 여파가 아니고, 뭐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좀 보고 있거든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빅테크 실적 쇼크가 뭐가 있어? 없지. 없고, 오히려 테슬라 쪽, 우리가 전혀 신경 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라고 설정해드린 그 테슬라 쪽의 기준에 대해서, 그 정도 범위에 대해서 쇼크가 있었구나. 시가총액 뭐 7천억 이하짜리, 7천억 달러 이하짜리 부분에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흐름도 여기서는 과도한 권역에서 뭐 240% 오르고 나서의 조정이에요. 저게 완전히 무너졌다 보시지 마시고, 과도한 권역에서 이제 실적 나오고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 충분히 긍정적으로, 뭐 막연히 재료 노출입니다. 뭔 재료인데 그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준도 이제 내일 장 마감 이후에 또 실적 발표예요. 그런데 오늘 뭐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나서 어제 살짝 가격 반발력 있나 했더니 또 밀려 있어요. 하이닉스보다 이제 사실 그 변동률이 크지 않았던 상태에서 현대차가 이렇게 또 고점 대비 조정이 깊어지다 보니까 버겁죠. 사실 얘도 15%씩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6월 또 5월에 가입하신 분들조차도 이제 불편한 상황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현대차, 하이닉스 최고점의 기준에서 편입 설정의 기준이 잡힌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심리적인 부분과 뭐 실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좀 어제 HD 현대일렉을 상기하면서 시가총액 규모는 좀 일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제 그 기준을 좀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는 걸로 수급의 변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조정이죠. 그러니까 어제 HD 현대일렉도 13조짜리 13조까지 올라온 종목 하루에 24%씩의 베팅이 나왔는데 얘 기아 같은 경우에도 그 27%의 주간 단위 그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0%의 주간 단위의 흐름 그리고 하루에 11%씩 움직였어요. 하루에 11%. 이번 실적에 대해서도 매우 뭐 긍정적으로 저는 어찌됐건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 놓고 보실 때 수급 범위의 설정 기준을 좀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11만 뭐 8,3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과매도 권역으로 좀 인식을 잡아도 실적 감안한다면 무리 없겠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상을 초월하는 슈팅이 계속 나와요. 좀 이따 다시 설정 잡아드릴 텐데 지금 30만 6천 원까지의 매수 사인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현실이야라는 이제 생각까지 드실 건데 어제 약세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계속 꼬리 달리고 밀리고 얼마나 짜증스러웠어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어떤 코멘트를 했던 방산주에 대해서 실질적인 뭐 수혜가 있던 없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윤 정부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고 계시다 보면은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포탈 조금만 뒤져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걸 방송 갖고 나와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내용들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밀리면은 그 이야기에 귀가 쏠깃해지죠. 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봉에 야 바보도 아니고 이런 꼬리가 달렸는데 왜 차익 실현을 안 하니? 주봉 기준에서 이런 꼬리가 달렸는데 왜 차익 실현 안 하니? 24만 원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3번이나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은 수급 들어오고 슈팅범이란 말이에요. 또 실적 앞두고 나서 순환적으로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근데 수급이 월등한 게 이제 올해 들어서 현대 로템인 거고 누적적으로는 얘고 뭐 하여간에 그냥 싸울 리 같다는데 뭐 어쩔 거야. 31만 원 공방 고 위치까지 움직일 때 수급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은 매수세는 또 냅니다. 그리고 다소 이제 과하다 싶은 기준에서 눌림목이 나오면 그러니까 수급은 뭐 개인 선호 창고에서의 매도도 일부 있고 프로그램도 매수도 있고 한투 쪽에서의 좀 공격적인 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긍정적인데 오늘 기준에 뭐 10% 이상에서부터는 오버슈팅으로 보고 차익 실현 여부도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을 다소 이제 정신없다 이게 뭐 어떤 전략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HD 현대일렉의 기준에서는 압축한 물량 있잖아요. 뭐 22일 같은 경우에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해서 압축을 하자. 너무 과하게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 있다. 그 이제 정리를 해서 압축하자의 기준에 문자를 발송하고 바로 그 다음 문자가 HD 현대일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정리해서 주력의 기준 85% 비중의 종목을 설정하기에도 불편하고 그럼 결국은 이제 HD 현대일렉이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냐 BH냐 이제 이 세 종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시 기준에서는 HD 현대일렉이 20% 밀려 있는 상태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꼬리가 달리더라도 계속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었고 또 BH도 과하게 밀려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결론은 HD 현대일렉의 매수가 가장 이제 뭐 빠르게 나갔던 거고 우리는 아랫꼬리의 기준을 양봉의 아랫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장악형의 기준이 된 거예요. 하락 장악 확인형에서 다시 상승형의 기준인 상승 장악 확인형의 이런 패턴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죠. 근데 어제는
갑자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재룡 경기로 기준을 잡아드렸었고, 오히려 이제 재룡 경기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9만 원 전후 초반 뭐 이렇게 됐었는데 실질 문자 조금 더 위에 나갔죠. 그리고 이제 기존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 범위로 그냥 전부 다 정리 기준을 잡아놨고, 결론적으로 이제 주력 비중의 5%는 안 뺀단 말이에요. 빼든 안 빼든 그 개념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포지션이 있네 없나를 떠나서 어차피 얘는 어느 가격이든 매수한을 낼 겁니다. 위든 아래든. 지금은 못 들어가겠어요? 지금 들어갔다 밀리면 편입하면 되지. 특정 창구 CLSA가 차익 실현함에도 불구하고 방어받게 되잖아요. 그럼 기관 쪽에 매수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질문을 또 주시고, 근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대기하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기준을 잡을 때는 주력 기준의 5%그 포트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이 기준이에요. 아주 뚜렷한 강력한 매매 기준을 또 설정해 드리기 전에는 다음 단계 기준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도 지금 낙폭과되어서 조금 더 비중을 실어놨다. 변동성 매매, 똑같은 변동성 매매라면 오히려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의 슈팅. 그러니까 삼성전자 무조건 신고가가 나온다라고 보니까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걔가 가장 안정적으로 돌리면, 여기서 돌리면 그러면 7%, 8%잖아요. 최소. 그럼 7, 8%를 목적으로 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잘 모르는 종목에서 야 상한가 한번 줘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뭐 현대일렉을 조금 이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녹화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작년에 2차 전지 전략 매도의 기준에서처럼 마지막 자락의 신뢰도가 흔들리면 안 돼요. 야 윤정도가 중간에 뭐 다 팔라고 그랬는데도 오히려 더 가더라. 아이, 괜히 위에 잡는 것보다 냅두면 더 가겠지. 그것을 그렇게 진행할 때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꼬리 달렸는데 가지고 오고, 또 지금 많이 버겁지만 2차 이수배터 시스 오늘도 짜증스럽게 저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아우 진짜 확 때려줄 수도 없고 그냥 꼬집어 줄 수도 없고, 슈팅 나와서의 흐름의 매수 강도를 잡아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또 밀렸단 말이에요. 뭐 같이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눌리더라도 가져갈 종목의 기준이 있고, 진짜 이거는 최종점이다 해서 전략 매도를 아주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근데 지금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의 기준은 HD현대일렉의 기준에 어제의 기준에서는 변동성 매매 종목은 변동률이 고점 대비해서 5% 이상씩 밀려 내려오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가져가겠다? 그거는 아니지 않나. 만약에 수급이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면은 그럼 15% 16%까지 따라붙죠 우리도.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준이다. 그리고 이제 주력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유지, 그리고 이제 주력 기준도 다 파셨다면은 재차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릴 거예요 어느 가격에서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매수를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재매수를 한 이후에 어제 정리했으면 지금도 더 위에 가격이잖아. 위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갭을 훼손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더 위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과하게 밀려 내려왔는데 우리가 산 가격보다도 더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잖아. 여기서 뭐 30만 원 또 이탈될 수도 있지. 왜요? 아니 어제 나온 실적은 예상치 범위야. 사실은 그 정도 나올 거 알고 있었고, 그렇게 나와도 저평가가 아니라고 몇 번을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도 얘도 끝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BH의 수급 범위도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해 16%. 그리고 얘는 수급이 꼬이지도 않았어. 꼬이지 않았다는 거는 이수배터시스를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얘는 소폭 꼬여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아주 뭐 문제될 만큼 꼬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9%대 이상. 물론 이제 매수 평균 단가 41,000원대예요. 프리미엄이 뭐 그렇다고 해서 20%도 안 돼요. 뭐 15%? 41,000원대 편입 단가의 15%니까 이수배터시스가. 그리고 얘도 가벼워요. 한번 슈팅 나오면 뭐 10%, 20% 우습게 나와. HD 현대일렉이 그렇게 슈팅이 나오는데 얘도 실적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이수배터시스도. 오늘 또 짜증스러운 흐름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얘네들의 기준에서는 LG노텍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와요. 기술적으로는 얘도 완전히 석배령이에요. 28만 원 이탈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야 28만 원 깨졌으면 정리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28만 원 수준의 또 그 바로 밑단에 이탈되면 정리다? 왜? 석배령이니까. 석배령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석배령을 보는 이유는 추세의 패턴에서 이 추세가 무너졌다의 기준인데, 그럼 무너졌다의 기준이 뭐예요? 누군가가 우상향으로 주가가 당겨줄 수 있게끔 끌어올렸는데 그 누군가의 흐름이 빠져나왔구나. 무슨 얘기냐면 이 수급을 우리가 못 본다고 쳤을 때, 대형주가 아닌 소형 잡주야. 그래 수급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확인을 못한다고 쳤을 때 양봉이 나오면 아 누군가가 세력이 샀구나. 꼬리 크게 달고 돌리면 엄청나게 흔들렸지만 그냥 세게 돌려 올렸구나. 이 추세가 무지하게 좋구나. 거래가 뭐씩 터지면서 흐름인데 빠져나간 거래도 없구나. 근데 거래도 없이 빠져나간 흐름도 없이 큰 이슈, 엄청난 실적을 지금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큰 이슈를 앞두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올 건데 그걸 앞두고 장대 음봉이 떨어져. 거래는 그렇게 실려 있지는 않아. 장대 음봉이 떨어져. 그럼 결론은 장대 음봉이니까 야 누군가 무지하게 팔았겠구나의 기준인데, 실상 대형주라서 수급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냥 대형주의 기준이어서 보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적은 물량 매수 가지고도 슈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근데 LG노텍은 지금 4월 24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이후에 전체적으로 누적 수급, 전체 시장에서 누적 수급 보시면은 얘가 이제 지금 1921만 주로 나오잖아요.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192만 주. 그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서 보시면 7%대예요. 192만 주 나누기 2,370만 주. 그럼 8%네. 어마어마합니다. 8%라는 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장내 매수로. 아주 고른 매수. 누구나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근데 오늘은 창고 보시면 삼성이 매도야. 얼마나 매수를 대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리고 뭐 한투는 매수 위의 기준이고, KB증권도 소폭 매수인데 뭐 모간이 매수 없이 매도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보여지지 않는 쪽의 매도. 그 부분이 지금의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연기금의 저 70만 주대 4월 이후에 저 강력한 수급을 다 차익 실현 혹은 손절로 나가는 범위에서의 흐름이 될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기관 그 1분기, 2분기 4월 이후에 어제까지의 누적 수급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LG 이노텍의 순매수 순위가 4위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재룡전기가 저 밑에 있고 리카켄바이오도 뭐 일단은 저 밑으로가 아니라 좀 놓아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2분기 이후에 이 수급 범위가 좀 멀리 자를게요. 뭐 이스펜타시스까지 자르겠습니다. 이스펜타시스까지. 만도도 우리 종목이었지만 지금 뭐 뛰어냈으니까 너무 많이 자르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글씨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24일 잠시만요. 이 수급법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메타방도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지금 대단한 거예요. 사실 지금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지금도 순간 얘기하기 전에 소름 돋았다니까.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85% 비중의 반도체하고 자동차 너무 힘들어서 벅차긴 하지만 솔직히 누가 들으면 웃어요. 어처구니 없다고. 왜? 케빈선님 왜요야? 농담이 웃으면 안 되는데 농담이 아니라 5월 6월에 가입하신 분들이 우리 포트 비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85% 채워놓으신 상황이라면은 특히 이번 달 기준에 마이너스가 형성이 됐잖아요.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4%니까. 근데 그거 마이너스 4% 가지고 막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거
야 이거 손실인데, 야 이거 막 피곤한데, 막 윤정도 잠도 못 자고 막 짜증만 이빨이 늘어나고, 응? 결론은요. 외부에서 들으면 윤정 저 정신 나갔나? 저거 일부러 마케팅하나 그런단 말이야. 농담이 아니라. 안 그래요? 이번 장에서 박살난 쪽은 상상을 초월하게 박살난단 말이야. 신고가 낸 거? 신고가 낸 건 낸 거고. 박살난 쪽은 어때요? 아니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박살나 있지. 종목들 막말로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 20% 밀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20%나 밀렸는데 손절합시다. 예를 든다면 외부에 HD 현대일렉 막 몰빵해가지고 몰빵해갖고 20% 밀렸는데도 좀 감내하고 견뎌?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나마 HD 현대일렉이면 다행스럽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그게 아니라 뭐 진짜 밑도 끝도 없는 2차 전지 같은 애들을 뭐 바닥이네 대바닥이네 테슬라가 돌리네. 아휴. 그게 지금 소름 돋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윤정도 말씀드린 그대로 뭐 반도체나 자동차는 뭐 솔직히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밀린 그 흐름에 대해서 당연히 되돌린다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러면 그 다음 범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야 운이 좋다. 뭔 개뿔 운이 좋아. 2,400개 종목에서 수많은 업종군에서 명확하게 방산과 전력기기 얼마나 강조드렸고, 방산은 2주 내내고, 또 걔네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최소 어깨 머리 꼭대기까지 지금 수익을 다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응? 또 10조 이상짜리 알테오젠에서도 일단은 뭐 추세 긍정적이고. 그러면 결론은 남은 게 뭐예요? 어차피 우리가 HD 현대일렉이나 방산주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데 오버슈팅 나오면 쉬어간다는 걸 감안하고 한 템포 차익 실현으로 대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에 LG 이노텍 2분기 이후의 기준에, 그리고 BH, 그리고 이수베타시스 세 종목의 기준에 LG 이노텍이 동네 창피하게 주가 밀려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7조로 훌쩍 넘겼던 종목, 8조 가까이까지 막 치고 올라왔던 종목, 매집이 8%나 돼 있는 종목이 지금 기준에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려 있고, 실적 발표 전에 너무 흔들어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흔들었다는 표현은 솔직히 그런 표현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 아니 대형주가 무슨 뭐 깔량 한 군데서 예를 들어 뭐 CLS에서 뭐 물량을 던진다. 걔네가 10만 주 던졌다고 주가가 뭐 흔들립니까? CLSA가 밀고 내려가서 밑에서 다시 대사해야지. 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들이 잘못 던졌다가는 그걸 다 받아가는 쪽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자기들의 특정 창구에서 이제 뭐 상품 차익 실현이든 불확실성 싫다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겠다든 그런 기준이 설정돼서 고수급의 변동성이 확장된 거지. 뭐 흔들어댑니다. 이거 흔들 때 잘 잡을 뭐 소설 쓰냐고. 그런 소설들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진짜 소설 쓰게 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2,300개 종목에서 LG이노텍 시가총액이 뭐 4위는 아니잖아요. 또 BH 시가총액이 20위 안에 저렇게 들어오거나 이수베타시스의 시가총액이 20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잖아. 그냥 눈에 띄는 그대로의 기준인 거죠. 응? 지금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급도 만만치가 않고, 여기 이제 재룡전기나 HD 현대일렉트릭의 수급도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LS 일렉트릭의 수급이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응? 결론은 막연히 기대할 수는 없지만 윤정도를 믿지 마시고 메이저들을 믿으셔서, 메이저들이 8%를 때려선 종목에 수급의 변화 없이 오늘 마감 때까지 LG이노텍이 밀리면 얼마나 밀리겠어요? 거래가 터지면 얼마나 터지겠어요? 100만 주 나올까? 올라갈 때 좀 100만 주 좀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LG이노텍이 지금 27만 3천 원 뭐 공방인데, 얘가 오늘 거래가 얼마나 터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터지겠어? 또 양봉의 윗꼬리는 캔들 몸통으로 안 쳐요. 양봉의 아랫꼬리, 음봉의 윗꼬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7만 7천 원 정도가 절반 라인 훼손이에요. 그러면 오늘 돌리고 내일 돌리면은 석배령이 아닌 거야. 난 매매가 원하려면 석배령 때 잘라내셨다가 그 다음 범에 또 보시든가.
이해되세요? 뭔 소린지? 이 친구의 기준에 예? HD 현대일렉트롬의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뭐 장래 실적 나왔으면 좋겠어. 장중에 마감 때 지난번에 마감 때 나왔으니까 똑같이 마감 때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응? 예, 결론적으로 8% 매집에 뭐 극대형주에서도 그렇고 소형주에서도 그렇고 어떤 종목에서든 기준을 다 잡아서 봤어요. 과도하게 지금 조정폭입니다. 그래서 오늘 27만 2천 원, 26만 9천 원, 그리고 27만 5천 원까지 또 매매 공방 나오면 거기서 매수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명확하게 꼭 인식하시고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래서 얘 기준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 놓고 보시고 이수베타시스도 당연시 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지금 자꾸 움직이는데 바닥에서 윗꼬리 부분은 일봉상에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비석형이라고 그래서 되돌리는 캔들의 별 2개짜리잖아요. 그만큼의 탄력을 가지고 간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수급 범위가 조금 과하게 매도가 나온 부분이라면 불편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앞전의 흐름에서도 계속 수급 매도 일부 나왔다가 더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들이 되돌려진 것처럼 요 정도 기준에서 비교하셔도 돼요. 사실은 고점 대비 46,500원 찍고 나서 꽤 밀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 자락에서 이제 슈팅 범위가 굉장히 가파르게 단기간에 어찌 보면 뭐 단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저 단기지. 수급 들어오고 슈팅 나오고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46,500원에서 35,000원까지 뭐 시장 영향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시장 영향도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4월 26일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슈팅 나온 부분은 한 주, 두 주 주춤거렸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수급 들어오면서, 왜 업황이 뒷받침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같은 지금 묶어서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삼성 전기까지도 더 확장을 할 건데, 삼성 전기 확장하기 전에 시장의 흔들림에 얘네가 밀려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세 종목 보는 거죠. LG이노텍 기준으로 8% 매집에 수급 변화 없이 주가만 과하게 밀린 거, 그 다음에 변동성 전체적인 확장 부분에 이수베타시스의 기준, 그 다음에 BH입니다. 얘도 16%의 매수야. 그러니까 지금 또 강조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 범위의 결론은 전력기기, 방산을 계속 유지하고 갈 거예요. 재편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산은 아직 차익 실현 안 하고 있는 거고, 오버슈팅을 더 보고 있는 거고. 그 기준에서 그 다음 범위가 뭐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어요. 슈팅이 뭐 아주 세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범위가 이제 LG노텍, 이수베타시스, BH란 말이에요. 그 BH도 뭐 변동이 이제 가볍게 움직일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수베타시스 거래 터지면서 흐름이 되는데, 지금 BH 같은 경우도 13% 밀려 있단 말이에요. LG노텍도 크게 밀려 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 10%.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수베타시스는 지금 20%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BH 그냥 뭐 매매 따라하기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얘에 집중하는 부분 설정 범위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HD 현대일렉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눈에 우리가 띄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매매 따라하기만에 집중하는 케이스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방산, 전력기기가 다 성공이 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성공이 된 거죠. 반도체, 자동차야 뭐 걱정 안 한다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PCB, 예? 통신기기 관련해서 이제 애플 쪽 관련해서의 걔네들 슈팅을 보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 슈팅을. 그리고 나서 걔네들의 슈팅이 다 끝나고 났어. 그러면 다시 세계 업종군에서 이탈 업종이 없는 한 그 세계 업종군에서 또 보는 거예요. 걔네를 능가할 수 있는 업종군이 튀어나온다면 보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알테오전처럼 시가총액 16조짜리 종목에서의 슈팅이 나와준다면 그쪽을 보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익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힘들지만
지금 얘도 기가 막힌 게 지금 16%는 매집인데 웃기지도 않은 게 아까 이제 그 순매수 기준의 수급 범위 순위 다 보셨고 매도가 없어요. 매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해 그냥 지속적으로. 그럼 뭐 기관들이 일부 매도하면 외국인이 다 받아가고 외국인이 일부 매도하면 기관이 다 받아가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공모주 있잖아요. 공모주에 대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수요 예측에 참가하잖아요. 그게 한 2천 군데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흔히 얘기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케이블 경제 TV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야, 저 녀석이 윤정주보다 똘똘하네. 뭐 그런 녀석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결론은 그 친구들이 항상 얘기할 때 뭐라 그래? 기관 한 명, 외국인 한 명처럼 얘기하죠. 아, 오늘은 시장에서 외국인, 뭐 어제 기준에 뭐 기관이 사서. 저도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어제 기준에 HD현대일렉에 외국인은 매도했는데 기관이 매수했다라고 했을 때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기관 쪽에서 분산해서 매수를 들어온 거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공모주를 청약할 때 그 신청할 때 기준이 2천 군데 이상이 들어와요. 수요 예측을 2천 군데 이상.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는 이제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고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면은 참여하는 기관들도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외국계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다양한 곳에서 순매수의 기준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순매수의 기준을. 특히 4월 이후의 흐름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왜요? 4월 24일 이후. 왜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뒷받침돼 있다고 그랬죠. 응?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매도가 없이 지속적인 매수가 진입돼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눌림폭 이후의 슈팅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이런 종목은 상한가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막 슈팅으로 막 밀고 들어간 돌을 올리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BH 쪽이 많이 익어가고 있다. 굉장히 많이 익어가고 있다. 이쪽은 이제 애플발 영향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나쁜 부분도 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OLED 관련해서도 실적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얘를 좀 길게 본다면 계속 뭐 길게 무조건 그럼 좋다고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금이 계속 묶여 있을 수도 없고 전체 비중에 5% 상관없는데 이제 뭐 매매 따라하기 방 기준에서도 매매 따라하기 방 기준에서 마지막 이제 슈팅이 진짜 도저히 안 나온다. 분명히 이건 슈팅이 나온다고 보는데 안 나온다. 그 시간과의 싸움이고 수익이 목적인데 그러면 그 기준에 마지노선은 실적 발표 기준. 저는 이제 오늘의 기준에 LG 이노텍 쪽에서 방향성이 나오리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기준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그 흐름 내일 뭐 오늘 새벽에 이왕이면 애플까지도 좀 잘 움직여 준다면 뭐 애플하고 상관없이 LG 이노텍 자체 이제 슈팅 범위가 좀 강화될 수 있죠. 굉장하게 애플이야 지금 시가총액 1위를 뭐 완전하게 수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흐름만 좀 잡아줘도 당연히 BH 쪽의 흐름도 매우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8월 1일 뭐 그 정도면은 실적 발표 나올 거예요. BH도 월초에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아마 8월 1일로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KB금융이 오늘 좀 충격이 좀 커요. 오늘 이제 그간의 흐름에서 좀 뭐 어찌 보면 관망 변동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급도 일부 들어오고 뭐 시장 흐름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슈팅 범위가 있으려나 했는데 기존에 이제 전략 잡아드린 거랑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9만 원 기준 그리고 8만 5천 원 기준 그 범위에서의 등락 그리고 이제 이쪽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공식적인 차익 실현 범위 문자도 발송을 할 텐데 실질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유지 전략 쪽으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제는 뭐 개장 초에 설정을 해드렸고, 지금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슈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 해석을 잡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지금 당장의 관심도를 여러분들께서 확장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재룡전기 정도를 제가 또 계속 볼 거고, LS 일렉트릭의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오버슈팅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또 LS 그룹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이제 추후에 한번, 그리고 하나시스템의 누적 수급 범위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오늘의 수급 범위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오거나 하는 케이스는 드물다 그랬죠. 현대 로템이나 이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나머지 이제 뭐 넥슨 게임즈는 못 보겠어요.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흐름인데, 그죠? YC는 못 보겠어요. 잘라낸 종목이지만 뭐 대주전자 재료는 못 보겠어요. 그래서 과도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는 차분하게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테니까. 자, 지금 HD 현대일렉이 다시 5%대까지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은 뭐 아까 차트 부분을 매도 신호까지 다 잡아서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되돌릴 때 흐름에서 또 공식적으로, 아까는 이제 문자까지는 안 드린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만약에 설정을 잡아드릴 수 있는 범위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 기준에서 또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1.53% 기준을 좀 잡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의 가격대 라인들을 지금 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다 해드렸고, BH 쪽도 너무 한 방에 과한 조정이 형성이 된 거죠. 사실상 장대음봉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월요일 날. 그게 이제 벅찬 거고, 그 흐름은 뭐 충분하게 되돌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KB금융도 일단은 자사주 매입 부분 설정 범위 위치니까, 그 재룡전기 이제 전량 차익 실현됐으면 빼놓고요, 포트 기준에서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오늘 하여간에 뭐 LG노텍이 너무 충격적인 변동인데,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감안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수베타 지수도 매번 바보 같은 흐름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벅차지는 않아요. 지금 가격에서는 이제 20%나 밀려 있고, 최고점 대비 신고가 대비 되돌릴 수 있는 위치 충분히 형성돼 있고, 시장 지수가 계속 이제 눌려져 있는 상태라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종목별로 아름아름 이제 그 추이 추세가 되돌려지려는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쪽이 많이 있어요. 차분히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쪽의 차익 실현 지금 설정하지 않고 있고, 현대로템도 아름아름 더 슈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늘려가지는 않고요. 일단은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요 기준의 VVIP망의 기준의 그 연장 가입 하시는 분들 오늘 이제 그 공지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이렇게 공지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장 끝나고도 연장 가입에 대한 공지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참조하시고요. 그 명확하게 그 기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또 오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는 가격에 대해서 정식적인 이벤트 기준 이외에는 뭐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린 기준에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영상 부분을 일부 공개로 가죠. 일부 공개로 가고, 뭐 링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뭐 일부 공개로 가서 올리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웹에 계신 분들 함께 이제 합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제 이렇게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또 현대 일렉트릭,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 참조하시고 차분차분하게 대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에 가급적이면은 합류하셔서 윤정두랑 같이 하셔서 좀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반도체도 많이 빠지고 자동차도 빠지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걱정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걔네들 이외에 뭘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 가지에 딱 집중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거? 방산, 전력기기, 애플 관련주, 통신기기 쪽. 그 기준에서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